네, 안녕하세요. 이창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프텍스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아프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단조 해석용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단조 외에도 판지 성형까지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굽힘하고 드로잉 해석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프로그램이 사용하기가 쉽고 결과 분석이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데 큰 문제 없이 한 번만 보고 따라하면은 쉽게 따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프텍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조 해석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굽힘 성형하고 드로잉 성형까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해볼 문제는 아프텍스를 활용한 온간 단조 해석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프텍스 프로그램이 온간 단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조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자료 파일하고 DXF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DXF 파일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소재 형상, 그 다음에 펀치 형상과 다이 형상을 DXF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DXF 파일은 드로잉 익스체인지 파일로서 도면에서 점과 선을 나타내는 도면의 이동 형식이죠. 그래서 DXF 파일로 여기 소재 형상, 금형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프텍스를 이제 라이센스를 깔아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실행 바로 화면이고, 가장 먼저 아프텍스를 실행하시는 방법은 여기에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시면은 다양하게 이제 판재, 성형 공정, 단조, 인발, 압축, 판단조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이제 단조 성형 공정을 먼저 진행을 해볼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거 판단조를 해가지고 굽힘하고 드로잉까지 진행을 하지만은 지금은 단조 공정으로 들어갑니다. 단조 공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해석 조건들을 고를 수가 있는데요. 성형에서는 냉간, 열간, 시뮬레이션은 2차원 축대칭, 2차원 평면 변형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두 개는 배웠죠. 축대칭은 원에 대해서 한 바퀴 돌려가지고 축대칭 형상을 모델링하는 거. 평면 변형은 두께 방향으로 매우 두꺼운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열간에서 2차원 축대칭으로 문제를 풀고 단위는 뉴턴 단위로 해서 강소성 문제로 이렇게 조건만 이 두 가지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실 때 열간하고 2차원 축대칭은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떠 있어요. 제일 먼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메뉴는 파일, 편집, 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위쪽에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모델 트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정 제어 1단.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오른쪽도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모델 트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단추가 해석 실행, 속성, 모두 닫기, 모두 누리기 등이 있고 여기에서 공정 단수하고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모델하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면은 모델, 재료 불성, 치프레스 등을 입력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 단에 들어가는 세부 특징들, 형상들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다운받은 거를 해볼 텐데요. 모델에서 파일에서 가져오시기를 한 뒤에 다운받으셨던 파일, DXF 파일이죠. 이 파일을 열기를 하시면 돼요. 얘기는 이제 맞춰서 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0번, 1번, 2번, 3번, 4번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재료가 0번으로 자동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상부금형 펀치가 1번, 하부금형 다이가 2번, 그 다음에 첫 번째 단조 공정이 끝난 뒤에 두 번째 단조 공정의 펀치가 3번, 다이가 4번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어요. DXF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랑 같은 순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네모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한 개의 네모에 들어있는 게 재료, 맨 왼쪽부터 재료를 자동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어요. DXF 파일에서 맨 왼쪽은 재료,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위에 있는 게 펀치, 아래쪽이 다이. 그리고 첫 번째 이 세트가 첫 번째 단, 그 다음에 두 번째 펀치하고 다이가 세트, 요렇게.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은 이 중심축이죠. 축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회전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하시면은 Do you want to make over process automatically? 자동으로 하겠습니까? 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전부가 다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래서 이 해석 파일을 사용을 해서 단조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자, DXF 파일만을 불러왔을 뿐인데 오토매틱하게 넣기로 했는데 소재도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상부금형, 하부금형이 세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1단 금형이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자동으로 2단 공정에서의 상부금형과 하부금형도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공정만 우리가 신경 써주면 그 위아래 높이를 맞춰주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춰주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모델 이제 자동으로 가져왔죠. 그 다음에 넣어줄게 재료 물성치. 재료 물성치는 자료에 보시면은 어디냐? 네, AISI 1020 600에서 1300도씨 요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 네, 스틸에서 AI1020 600에서 1300도씨를 가져오기를 누르고 닫기를 누르시면은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 있는 재료를 드래그해서 연결시킬 재료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선택해 준 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소재는 지금 물성치가 AISI 1020 물성치다 라는 게 입력이 돼 있습니다. 자, 재료는 얘만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상부금형하고 하부금형은 우리가 변형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따로 해석 물성치를 넣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료 물성치를 넣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레스죠. 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일정 속도로 네, 위에서 마이너스 200mm/s로 하향은 고정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프레스를 사용자 입력으로 가시면은 평형 이동 속도를 마이너스 200 일정한 속도로 계속 Y축으로 초당 200mm씩 내려오게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레스를 고정된 것도 하나를 선택을 해서 상부금형은 이 조건, 하부금형은 이 조건 해가지고 이 해당하는 조건을 드래그해서 여기 오른쪽이 프로퍼티인데 각각의 조건들을 넣어주면 돼요. 2단 공정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200 상부금형은 하부금형은 고정으로 넣어주면은 이제 프레스까지 돼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서 네 번째 거 넣어줄게 마찰인데요. 마찰은 이번에는 그래파이트 워터 핫 하이브리드 조건을 라이브러리에서 네, 요거죠. 요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닫기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금형에다가 이렇게 각각을 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하나가 빠졌네요. 소재도.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마찰까지 다 끝났고 금형 속성을 들어가면 되는데, 금형 속성은 우리가 따로 이번에는 입력을 하지는 않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대충 해석 조건들이 다 끝났어요. 요것만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초기 조건들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하기 전에 1단 공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포지셔너를 꼭 해주셔야 돼요. 포지셔너가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을 채워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오토로 눌러주신 다음에 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상부 금형, 재료, 하부 금형이 모두가 다 접촉을 한 상태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공정은 끝이 됐고요. 두 번째는 따로 안 해주셔도 되는데 첫 번째 공정이 펀치가 내려오면은 압축이 되죠, 재료가. 그때 재료의 높이가 변해요. 2단 공정으로 넘어올 때는 첫 번째 공정이 끝난 상태에서 높이를 체크를 해서 이 펀치가 그 위치로 자동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공정을 누르시면은 이 앞에서 맨 처음에 했었던 요거를 볼 수 있고 성형 조건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실제 성형이 되는 조건으로 입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 아니고. 자, 이번 해석에서는 첫 번째 단은 0.125초, 두 번째 단은 0.025초로 시간을 통해서 스트로크를 조절하니까요. 첫 번째 단에서는 종료 조건을 시간, 그래서 0.125초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종료 조건으로 시간이 들어가고 0.025초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종료 시간까지 넣었는데 하나가 빠졌죠. 작업 초기 온도, 소재의 초기 온도가 빠져 있어요. 자, 성형 조건에 들어가 보시면은 초기화에 보시면 온도가 있죠. 여기가 재료의 초기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준비할 거는 이제 다 끝났고 체크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체크를 하면은 에러나 주의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실행이 가능하다 인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할 파일을 명을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시면은 이제 해석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네, 이렇게 해석이 이제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아프덱스가 사용이 정말 쉬워요. 따로 사용자가 지정해 줄 것보다 지정해 줄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한 번만 해보시면은 필수적인 거는 다 배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이 들어가죠. 해석 시간이 여기 타임 0.125초가 되면 일단 해석 공정이 끝나요. 네, 0.125초가 되면서 이제 1단 공정이 끝나고 바뀌었죠. 펀치하고 다이가 바뀌었는데 이때 위치를 자동으로 2단 공정으로 넘어오면서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2단에서 펀치가 내려오면서 2단 해석 공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멈췄다가 해석이 끝나면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해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해석 스텝이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스텝 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텝하고 공정이 진행되는 시간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해석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 그 다음 수렴성에 따라 스텝 수가 달라지고요. 여기에서 정확한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오른쪽에 나오는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에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 화살표로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재료가 변형을 해가는 형상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첫 번째랑 두 번째 펀치가 내려오면서 재료가 변형을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의 변형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해석을 한 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축대칭이죠. 2차원 축대칭. 2차원 축대칭은 말 그대로 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뺑 돌려서 회전한 거기 때문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실행을 하면 뜨는 요 옵션에서 사용자 정의에서 회전축 2차원 회전 대칭에서 몇 개까지 볼 거냐 요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72개로 만들어 주시면은 원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휠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은 얘가 움직이고요. 휠 버튼을 누르고 왼쪽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이 크기가 변하게 되고 왼쪽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축대칭을 통해서 이와 같은 회전형 제품을 지금 성형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잘 봤는데요. 요걸 가지고서 몇 가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개만 나서 반절만 이렇게 우선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보시면은 현재 결과가 유효 변형률이죠. 네, 유효 변형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유효 응력과 함께 세트로 사용이 되고 재료의 변형, 소성 변형은 플라스틱 스트레인은 벡터 값, 총 6개의 3차원에서는 방향이 있는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빨간색 값, 빨간색일수록 값이 높죠. 이 빨간색일수록 소성 변형이 많이 생긴 부위다. 흰색은 이제 여기에서는 변형이 거의 생기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효 응력을 보면은 네, 이렇게 재료가 어떤 응력 상태를 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유효 변형률, 유효 응력. 자, 그 다음에 성형을 하는데 필요한 하중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는 하중 vs 스트로크 선도로 1단 하중에서는 네, 이 제품을 성형하는데 약 101톤이 소요가 됐고 2단에서는 네, 여기서도 99톤, 100톤, 102톤 정도가 소요가 돼서 성형하는데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석 결과에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조 공정에서는 재료가 겹치는 거를 이제 재료의 유동선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단류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재료가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전부 다 일자로 돼 있다고 보고 이게 이제 내려오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가는지를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단류선이라고 하는데 단류선이 그래서 이 부분처럼 겹치지 않는 게 성형이 잘 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일단 이번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기 도움말에 가보시면은 되게 해석 예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일 선택한 폴더에 가셔서 해석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아프덱스를 설치한 폴더에 가보시면은 이 매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매뉴얼 PDF 파일도 이렇게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는 튜토리얼까지 현재 여기 우리가 한 것도 튜토리얼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D 이그젬플 트레이닝 문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요것만 받아서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 할 수 있도록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해석 결과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 형상을 바꿔서 적용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